혜라님, 지난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가졌는데요. 이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배제한 채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다음날 아침에 보도가 됐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유치하기가 생일 파티에 난 너한테 삐졌어, 너는 초대 안 해, 딴 애들 다 초대한 다음에 그 다음날 소문 다 내갖고 나 누구누구 초대해서 내 생일 파티 때 먹었다, 이런 초딩생 얘기 듣는 것 같아. 그래서 댓글을 보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다, 이게 충청도 사투리로 많이 쓰거든. 그 얘기 뭐냐면 마음이 좁쌀만하다는 얘기야. 아우, 덩치는 커다래갖고 나이는 지금 먹어갖고 진짜 아유 치졸해요. 한동훈 대표가 설사 좀 신뢰를 하고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후배로 20년을 데리고 있었어. 그러면 불러서 꾸짖거나 아니면 달래거나 하면서 소통하려고 자기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데 저 삐져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 했다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말도 덤빈 것도 아니야. 의대 정원 그 유해에 대해서 2026년 그것도 그 얘기 할 수 있지 못하나? 그것도 당에 그 어떤 당심을 갖다가 전한 건데 당심조차도 자기 뜻에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당원들 불러서 앞으로 내 뜻에 맞는 얘기만 해라. 지금 이러고 또 하고 있는 거야. 당권 장악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은 장악 안 되면 이상한 거야. 장악을 못하면 살 수가 없는 분인가 봐. 어쩌면 이렇게 김건희 여사랑 똑같이 오직 내 뜻밖에 없는지 나만 봤는지 치졸해요. 그걸 보면서 야, 등치는 산만한데 그릇은 요만하구나. 그릇이란 마음의 그릇을 얘기하거든. 대인배라고 얘기하는 건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얘기야. 소인배는 마음의 그릇이 간장종지 같다는 얘기지. 마음의 그릇이란 뭐야? 내가 조금 내 뜻과 입에대는 사람 마음도 조금 받아들여야 되거든. 그걸 못 받아들일수록 애기 마음인 거예요. 애기들이 가장 그 고집이 심하지. 꼭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하다못해 땅에 넘어져도 뗐지 땅이 문제라고 하잖아. 마치 그 시기야.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를 위해서 의대 정원 유예도 생각한 거야. 네. 그게 나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진 않아. 의대 정원 유예해갖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의대 정원 조금 유예해준다고 하고 옆에서 조금 정치권에서 편들어주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 27년까지 절대 안 된다 이러고 필수 의료 패키지 다 폐지하고 다 우리 뜻대로 이러잖아. 가지나 고집 부리는데 총 공세를 해서 정부 여당을 편들어줘도 이게 될까 말까 해. 고집이 세서. 왜? 국민 목숨을 담보 잡아서 무서울 게 없는 거야. 니들 다 죽여? 이러고 있잖아. 칼 들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옹호해 주니까 이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보진 않아. 그런데 그런 한동훈 대표를 불러다 설득을 했어야 돼. 그럼 대통령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의대 유예, 정원 유예하면 그런 안을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면 의사들은 이렇게 반발한다. 그러지 말고 조금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근데 그걸 삐진 애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유치하고 네. 이게 가해자 마음인 게 뭐냐면 이걸 보는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한심해. 한동훈 대표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너무 어른이라고 저렇게 하는 게 그거 만찬을 왜 그렇게 밥 먹이면 다 자기 편 드나? 애들 떡볶이 사주고 반장선거에 나 찍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행태지, 그치? 수치스러운 짓을 해요. 수치를 몰라. 김건희 여사랑 둘이 듀엣으로 몰라요. 수치를 정말 창피한 줄 몰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 기사 댓글에도 밑에 저렇게 얼굴이 두껍고 수치스러운 사람 처음 봤다 이게 막 달리잖아. 댓글도 안 보나? 그러면 뭐가 수치인지 좀 알아야 돼. 정말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참회를 해야 자기 수치가 내려가는데 그 인사도 안 하고 동영상은 막 도는데 디올백 동영상 그걸 국민은 보고 있는데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 영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하는 걸 보면 국민적으로 수치가 올라오는데 지금 대통령 똑같은 거죠. 맞아요. 언행이. 그거 어떻게 존경을 하겠어.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법에만 위배 안 되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떤 경제적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이 이번 정권이 싫어하는 건 특별히 법에 위배되고 이게 아니라 너무 수치를 모르고 국민을 너무 부끄럽게 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지난 정권부터 그래요. 박근혜 정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후한무치하다는 느낌이 없었거든, 정치인에게. 근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부터 너무 수치가 많이 올랐었어.
아니 딸이 아버지가 대통령인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버리고 왜 태국으로 가? 그렇잖아. 그거부터가 부적절한 거야. 그럼 국민이 사는 나라 버리고 태국에 갔다는 얘기는 태국이 더 살기 좋은 나라야? 그러니까 대통령 딸로서 안 해야지 될 짓을 하고 그걸 또 그냥 내비두고 법에 걸리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수치라는 걸 알아야지. 국민을 모욕하는 거고. 근데 이번 정권도 또 그래. 그래서 우리 국민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수치를 아는 게 마음 공부거든. 자기 수치를 알아야 남의 수치만 공격하면서 내 수치 안 보고 수치 떠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 떠는 거를 안 하는 거야. 그나마 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던 건 수치를 조금 알아. 그래서 후한무치한 짓을 안 하고 좀 정도를 걷고 합리적이야. 근데 그분은 에너지가 약하네. 너무. 지난번에 에너지를 세게 썼어야 되거든. 근데 에너지를 못 쓰니까 요즘 좀 이렇게. 그래서 참 정치권에서 정치권을 바꾸려면 결기가 있고 에너지가 세면서 자기 수치가 없어야 돼. 자기 수치를 바로 인정하고 합리적인 중도 성향이 있는. 그래야만 이게 정치권에서 정치권도 바꾸고 살아남을 수 있거든. 네. 중도층이 왜 정치권을 안 보느냐. 사실은 두려워서야. 합리적인 사람은 수치를 보면 두려워. 근데 너무 수치를 떠니까 본인들은 중도층 국민들이 인식을 못해. 내가 수치가 두려워서 안 보는지 몰라. 이래. 아예 더러워서 안 본다. 꼴 보기 싫다. 정치에 염증을 느꼈다고만 생각해. 그게 아니야. 정치인들이 너무 저렇게 후한무치하게 수치를 떨면 그 어마어마한 집착과 수치를 보면 의사들의 수치를 봐. 창피한 줄 모르고 그냥 끝까지 모든 걸 다 싫다고 고집부리면서 그냥 우리 갖겠다고. 국민 생명 붙잡고 웬만큼 얼굴 두꺼워서 저렇게 할 수 없지, 그치? 네. 너무 수치스럽잖아.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보면 무서운 거야. 합리적인 국민은. 그건 에너지가 약한 거지. 그렇다고 내비두면 점점 더하지. 나도 중도층 국민이라 예전에는 너무 수치 보는 두려움 때문에 아예 정치를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내가 마음 공부하고 보니까 내비두면 계속 수치 떨고 혼내줘야 돼. 나 같은 사람이라도 나와서 욕이라도 해주고 하지 말라고 하고 버럭버럭 해줘야 그나마 가만히 있지. 다 모른 척하면 도둑놈의 새끼들이 다 떼어먹고 온갖 후한무치한 짓을 다 하고 나라는 더 똥통의 수치로 처박혀. 그러니까 수치 보는 두려움이 좀 나는 청산이 됐으니까 도인이니까 나와서 말하지. 중도층 국민은 안 보는 거야. 그랬다가 표로 심판해버리는 거야. 수치를 더 떤 쪽을 안 주고 덜 수치스러운 쪽을 주는데 지금은 누가 수치냐 해서 똑같은 수치야. 너무 수치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방탄 동맹이라고 하는 수치를 떨잖아. 네. 윤 대통령 못지않은 수치를 떨어. 양쪽에서 아주 듀엣으로 수치를 떨어. 그러니까 국민들은 안 보고 싶고 이쪽을 탄핵할 수도 없는 거야. 다른 쪽도 너무 수치거든. 그러니까 양쪽에 전부 다 수치만이 난무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국민은 포기 상태. 그냥 쳐다보고 한숨만 쉬는 상태인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 방탄만하게 바쁘고 그냥 민심은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양한 민심을 듣겠다고 만찬을 한 건 맞지만 뭐 친윤계 인사끼리만 모여서 회동을 했으니까 사실 다양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도 민심으로 뭉쳤나? 지금 이렇게 민심이 흉흉할 때 의료 대란 문제 논의하고 그랬어? 자기들 방탄하는 거지. 이번 정권 성토하면서 앞으로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이런 속셈이야. 앞으로 자기가 유죄가 나와도 고집 부리면서 나 무죄다 이러려고 지금 만난 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야합한 거지, 그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말을 듣겠다고. 그거는 명분이야. 만나서 뭐 했겠어. 한동훈 대표 견제하고 당대표 힘 빼고 자기가 자기 입김으로 지배하려고 한 거야 지금. 양쪽이 그런 걸 국민이 모를까? 다 알아. 꼴 보기 싫고 너무 수치가 올라와 보면 저것들이 뭐 하는 것들인가. 꼴 보기 싫으니까 중도층 국민은 안 보고 정치 혐오로 나머지 국민들은 서로 자기 편 이기라고 물고 뜯고 그냥 수치 자체가 돼버렸어. 네. 나머지 30%씩 극우 극좌층 국민은. 그래서 자기들 수치는 안 보고 무조건 남의 수치 공격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 후한무치해버렸어. 이게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이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수치를 아는, 염치를 아는 인간이 됐으면 의사, 집단이나 여당, 야당이나 이러지를 않을 텐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지.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참 안타까워요.
내가 뭐라고 했어? 차별화를 하고 윤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힘들다고 했는데 저분은 하긴 뭐 마음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대통령 밑에 있다는 그 약자 마음이 너무 세서 사실은 여론을 등에 업었으면 그게 가장 힘이거든. 그 힘을 썼어야 돼. 지난번에 다시 여론이 떨어지잖아. 힘을 줬는데도 그 힘으로 결기 있게 나가질 않으니까. 네. 결기 있게 나가서 대통령을 제압해버렸어야 되거든. 뼈 때리는 소리하고.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힘이 빠져버리고 지금은 합리적인 소리를 내는데도 소리가 묻히잖아. 이 네. 짐승들의 수치를 너무 떠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상적인 소리를 내고 있거든. 근데 안 들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소리도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세야 돼. 그 수치를 빡 때려부시는 에너지. 그러니까 싸울 때는 엄청 세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지난번 정당대회 때처럼 그거보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바로 최상병 특검 추진하면서 결기 있게 싸워줬어야 되거든. 너무 늦었어요. 근데 그때 힘이 빠지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 그때가 타이밍이었어. 왜냐하면 여당에 자기 편이 없으니까 어차피 유야무야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 힘 받았을 때 딱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쉬어버리는 바람에 그때 쉬니까 어떻게 돼. 약자 마음이 확 올라오고 너무 두렵고 다시 하려니까 막 너무 무섭고 치는 개는 눈을 번들번들하고 있고 못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도인 같으면 아이 덤벼 안 죽어 그리고 빡 치고 들어가지만 일반인은 벌써 내 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약자의 두려움이 뜨거든. 그래서 결기 있게 미움도 써야 국민이 좋아하고 대통령까지 가는데 그게 약하다. 한동훈 대표가. 참 아쉬워 그게. 앞으로는 최상병 특검이 한번 그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힘받기가 힘들 거고 지금 의사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면 안 됐었어. 그때는 오히려 도와줬어야 돼. 힘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왜? 정치권에서 힘을 안 실어주니까 그리고 정치권에서 의대정원 유예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의사들이 저렇게 또 고집부리잖아. 근데 국민들이 의사를 곱게 보진 않거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아프니까 환자들 생각해서 막 반대를 못하지만 의사들은 저걸 꺾어줬으면 하고 바라는데 힘을 모아줬어야 되는데 힘을 모아줄 때는 모아주지 않고 그냥 각을 세운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으로 각을 세워줘야 될 때는 그걸 못하고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치권에 갔을 때는 자기 수치를 아는 사람이 에너지도 세서 자기가 할 말은 해서 뼈 때린 소리로 남을 수치 주면서 그걸 꺾어주고 국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협치할 건 즉시 협치하고 요게 잘 돼야 되는데 좀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그래도 무사한 건 이재명 대표가 똥볼 차면서 사법 리스크로 문재인 대통령과 듀엣으로 수치를 떨어져서 같은 수치끼리니까 국민이 누구를 더 좋다고 할 수 없어서 네. 그냥 연명하는 수준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정치권이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의 운명이에요. 우리 국민이 수치를 모르니까 정치권에서 우리 국민의 수치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우리 국민이 수치를 아는 국민이 되면 저게 끝나. 그래서 수치를 알 때까지 저럴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수치 때문에 엄청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왜 이런 말 있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야. 뭐 돈 못 벌고 뭐 전쟁 나고 이것만 어두운가? 괴롭지 않아? 정치권을 보면? 나라 미래가 어둡고 의사까지 저러니까 전부 다 모든 단체들이 다 여야 의사 단체 모든 단체가 다 데모만 하고 온갖 개수치를 떠는 그게 우리 국민이 자기 수치를 모르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어. 서민들도 어때요? 날마다 부부싸움하는 부부는 자기 수치 안 보는 거야. 남편은 부인 수치만 보고 부인은 남편 수치만 보고 이렇게 싸움박질하고 곳곳에서 노사가 싸우고 사장은 자기 수치 안 보고 노동자는 자기 수치 안 보고 사장 수치 보면서 그리고 이기심으로 나만 이익 얻겠다고 그게 수치빙이지 그치? 온통 수치 애고가 창궐한 거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야. 그걸 보면서 국민이 머리는 모르지만 몸은 엄청 괴롭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난번 조사 때 보니까 되게 그 우울증이 있는 국민이 거의 뭐 60% 이렇게 조사에 나왔더라고. 그 우울증이 뭐야? 자기 수치. 보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데 점점 보게 될 거예요. 수치 보면서 그 우리 국민이 그 수치를 지금도 느끼잖아. 정말 나라의 수치다 이러면 네. 수치 느끼지. 근데 그게 내 수치인 걸 알아야지. 그 수치를 느낄 때 아, 내 수치구나. 내 수치가 없는 사람은
그 수치 때문에 괴롭질 않아. 수치를 알긴 알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고 싶게 믿고 화가 나거나 괴롭질 않거든. 근데 자기 수치가 있는 사람은 남의 수치를 볼 때, 전 정치인들의 수치를 볼 때 우울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고 믿고 이게 뭐예요? 내 수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국민 각자 정치권과 똑같은 수치가 있으니까 일상생활할 때 내 수치를 좀 봐야 돼. 내가 정치권 저 인사들처럼 후한무치하지 않은가.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고 내로남불하고 있지 않은가. 수치 떨면서 이기심으로 나만 갖겠다고 남은 절대 이해 안 해주면서 수치 떨고 있지 않은가. 그 수치를 아는 마음 공부를 해서 빨리 국민이 벗어나야 정치인들도 다 바뀌고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위대한 이슈는 그 수치를 알게 하려고 나온 채널이고 국민 여러분이 깨어날 때까지 수치에서 깨어나서 진짜 소중한 마음을 남을 이해해주는 사랑을 쓸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올바른 사랑과 미움을 쓰면서 수치에서 벗어나는 날까지 위대한 이슈와 함께 가면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는 밝아요. 그건 확실해요. 100%. 여러분 그러겠지 정치권이 우리를 구한다고. No. 의식이 구합니다. 국민의 의식이 수치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어요. 진짜 훌륭한 정치인이 나타나게 되고 바뀌게 돼 있으니까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인의 말은 100% 확실하고 정답이니까 믿으셔도 돼요.